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어제 나스닥 시황과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 증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비극적인 소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어제 밤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BNKU에 다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BNKU를 고점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다시 매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로 BNKU가 꾸준히 하락을 해줬고 어제도 장 초반에 BNKU가 4% 정도 많이 떨어지길래 일단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후 BNKU는 장 초반의 하락분을 모조리 회복하며 결국 양전으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BNKU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4%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추후에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자면요. 어제 나스닥 증시는 정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했는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며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호재 뉴스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어느 순간 중국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곤 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 자극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무튼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중국 정부가 퀀트 펀드 거래를 단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퀀트 펀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포착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과매도보다는 과매수가 포착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중국 정부의 퀀트 펀드 거래 단속 조치는 공매도를 약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72억 달러의 개발 대출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보면 지금 연초부터 중국 증시의 강력한 부양책이라던가 소비심리 개선이라던가 하는 호재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중국 증시는 매우 크게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 관련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텔이 올해 말부터 파운드리 공장에서 1.8나노 공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칩을 생산하기로 했고요.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도 인텔의 1.8나노 칩은 TSMC 칩의 처리 속도를 능가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확실히 어제 미국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함에 그 어떤 호재도 먹혀들지 않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후의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또다시 좋은 실적을 내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무려 1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건 당연히 모두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 이틀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리 하락을 했던 부분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의 하락 구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 당일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상이 빗나간 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덕분에 SOXL이나 TSMC도 좋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 주요 내용 몇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은 265%가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765%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도 전체 매출이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매출도 무려 409%가 늘었습니다. 또 마진율은 예상치인 75.4보다도 높은 76.7이 나왔고요. 아무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서도 정말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자꾸 중국 수출 제재 거는데 중국 관련 매출은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국 관련 매출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번에 젠슨 황도 중국 판매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따윈 없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엔비디아만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 CEO가 AI 산업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건 직역하자면 튀어오르는 포인트라는 뜻이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중의 관심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광고나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폭발적인 주문으로 이어질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간 우려하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잘 해왔는데 이젠 팔 만큼 판 거 아닐까? 이젠 좀 쉬어가는 지점이 된 거 아닐까?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젠슨 황은 여전한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야, 뭔 소리냐?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티핑 포인트라니까? 앞으로의 성장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저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그치지 않았죠. 12조 6천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전체 13조 규모의 주주환원을 진행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야, 정말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주주환원이 화끈해서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엔비디아에 묻힌 비극적인 소식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충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이 어제 장 초반까지는 그냥 보합권에 적당히 잘 머물러 있는가 싶었는데 결국 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FOMC 회의록이 매파적이었던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새벽 3시에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CPI나 PPI가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채권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장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채권 입장에선 악재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채권은 반드시 반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로 인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불타오르면 채권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근데 또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자면 채권 가격의 큰 하락이 어쩌면 오늘 엔비디아와 전체 시장의 상승을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의 상승분을 다 되돌려 놓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채권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오를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 채권의 큰 하락은 충분히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